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이것은 꼭 아셔야만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매크로 지표로도 꼭 아셔야 될 게 있고요. 이번 달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현황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오늘 3대 지수 모두 약했습니다. 일단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래는 다소 한산한 가운데 이날 장이 시작되기 전에 6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어요. 6월 중순에 회의가 있었고 그날 금리는 동결이 되었었죠.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요. 역시 그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동결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역시 25bp 인상을 선호를 했다라고 해요. 금리 인상을 지지한 일부 매파 위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빡빡하고 경제 모멘텀이 예상보다 강력하다. 최근 경제 지표도 미국의 GDP라든지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높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까지 도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런 매파 위원들이 지난 1년간 초강경 긴축이 이어졌었죠. 이 여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동결론자들에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일시 정지라는 것이죠. FOMC 참석자 거의 모두가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의사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FOMC 회의 또 있죠. 7월 26일 정도에 있는데 자,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이 이에 못을 박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88.7%로서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분위기 때문인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3.9%를 넘어섰어요. 지난 거의 한 10년여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70불대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테슬라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00슬라에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AI 주식들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었어요. 그간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좀 하락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주는 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구글과 메타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인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간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AI로 묶이면서 같이 상승하다가 물론 반도체가 더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반도체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몸집이 너무나도 커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른 AI 관련주들이 좀 오늘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빅테크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였죠. 빅테크보다 나스닥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시장 흐름의 변화가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소형주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나아지는 시장 분위기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3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13,7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3일 연속 13,700선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고점이 13,860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저항을 맞고 내려오게 되면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바뀐다던가 기술주 성장주에서 가치주 전통적인 산업주로 바뀐다던가 하는 주도주 교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빅테크 주식들의 무리한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성장주 기술주 중에서도요. 하반기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식들을 매수를 한다거나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가 이어지는 주식들 위주로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는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엔 미국 CPI 지수 발표도 있죠. 이 두 가지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이번 달 금리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인도량이 높게 나온 만큼 좀 기대가 되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발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7월 26일 FOMC 회의 때 금리 동결 확률은 11.3%,
그리고 베이비 스텝에 나와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될 확률이 88.7%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연준은 연내 두 차례 정도,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두 차례가 아니라 딱 한 차례 정도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FOMC 회의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쪽 확률이 중요해지겠죠. 최종 금리가 정말 5.75%까지 올라갈지 이 다음의 확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한 30%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미국 경제가 아직도 좀 튼튼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금리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반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연준 위원들은요, 올해 하반기 마일드한 리세션, 그러니까 가벼운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어요. 파월 연준 의장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어질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no recession, 그러니까 리세션은 없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미국 경제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누구 말이 사실일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는데요. 자,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즉 미국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아직도 심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40년 만에 가장 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면 항상 이렇게 리세션이 찾아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색 바가 리세션 기간, 그러니까 경기 침체 기간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찾아오긴 했습니다. 아직은 침체는 오지 않았는데요. 40년 만에 가장 심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시장은 점치고 있죠. 자, 실제로 미국 경제는 1985년 이후 기준금리를 내릴 때요, 침체가 찾아왔어요. 자, 여기 경기 침체기는 분홍색 막대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뭐 중순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정말 이 시기와 겹쳐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현재 주식시장은 반등 기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내년 이맘때는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경기 침체기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기와 겹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엄청 크게 환호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테슬라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0.95% 상승한 282.48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월요일 장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양봉을 또 만들어 주었어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테슬라가 245불 이하, 250불 이하로 좀 내려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300불을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300불의 저항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계열로 보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단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을 2021년이랑 2022년에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뚫어넘으려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제로 이제 테슬라 실적의 바닥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자, 이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300불에서 250불 사이 박스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왜냐면 이때 저항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7월 19일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자, 일단 인도량이 역대급으로 나왔죠. 46만 6천 대 2분기 인도량이 역대급이 나오면서 기대가 되는 2분기 실적 발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리 블랙이 꼽고 있는 테슬라 호재 내역들은 뭐 10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7월 달까지의 호재는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볼륨이겠죠. 2분기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고, 7월 달에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될 만한 게 이렇게 2개가 있겠어요. 테슬라의
차량 판매에 따른 그로스 마진율, 그러니까 오토 GMS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텀을 찍느냐 바닥을 찍느냐. 그리고 2분기 에너지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실적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오토 그로스 마진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올해 연초부터 15에서 20% 가까이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 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이 2분기에는 온전히 반영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을 했지만 판가가 낮아진 만큼 정말 이익률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판매이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85%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보다는 역시 자동차 판매에 따른 이 마진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테슬라의 10개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좀 고려해 보면요. 불안함이 좀 엄습하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 10번의 실적 발표 이후에 6번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지난 10번 동안 이쪽에 보시면 이 하얀 글씨가 테슬라 EPS 전망치였고요. 논갭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이 테슬라의 실제 EPS 발표량이었어요. 보고 수치였는데, 자, 10번 중에 8번을 비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적이 비트를 했다라는 건데요. 10번 중에 8번이나 실적을 비트를 했지만 10번 중에 6번은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어도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에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처럼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겠어요.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 인도량이 좋았으면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19일에 있었는데 이날 정말 슬라이트하게 정말 작게 미스를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0.85불 대비 0.85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0.855불 대신 0.58% 1%도 아니에요. 0.58% 정도 빠지면서 미스를 하면서 주가가 10%나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대감을 크게 충족해야지 주가가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대감을 좀이라도 실망으로 바뀐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2분기 이 리스크, 그러니까 이 EPS 전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게 바로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월가의 예상치는 18.3%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분기에 오토 그로스 마진율을 19%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9%가 넘는 그로스 마진율이 나온다면,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나온다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동기에는요 27.9%라는 어마무시한 그로스 마진율이 나왔었어요. 이때는 뭐 수요 대비 워낙 공급이 딸릴 때였죠. 반도체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높았습니다. 아무튼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월스트리트의 예상, 그러니까 기관들의 예상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18.3%는. 왜냐면 1분기에도 19%가 나왔는데, 자, 이번엔 모델 SX, 그러니까 판가가 높고 마진율이 높은 이 모델 SX가 19,000대가 넘게 팔리면서 자, 1분기 대비 80%나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인도량도 전분기 대비 1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좀 더 달성할 수 있겠죠. 인도량이 늘어나면은 차량 한 대당 제조 원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로스 마진율이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어요. 현재 이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EPS가 0.98불까지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0.85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높아지는 EPS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오토 그로스 마진율도 1분기 대비보다도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월가 예상치는 좀 오버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을 비트를 하더라도 6번이나 10번 중에 6번이나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만 보면은 일단 인도량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300불을 한번 찍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300불 이하로 내려와서 좀 순환하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급하게 오른 만큼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서 주식에 편승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쉬어가면은 추가적인 매수세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저러나 역시 중요한 건 장기적인 가치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은 전기차 침투율이 20%에 육박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자, 올해 2분기 판매량도 지금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해서 출하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는 뭐 중국 물량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합해진 건데요. 기가 상하이는 24만 7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기록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바로 6월 달이 되겠죠. 6월 달에 9만 3,680대를 인도를 했어요. 자, 이것 역시 월별 판매량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21%가 늘었고요. 분기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2분기가 8%나 늘어나는 또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승용차 협회 CPCA가 이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가 한 달 동안 93,680대의 인상적인 자동차 판매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결과는요, 전기차에 대한 약한 소비자 수요가 좀 있긴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상황에다가 테슬라가 1분기에 뭐 차량 가격을 20% 가까이 인하를 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서 수요 이슈가 상당히 불거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역대급 판매량을 보면은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CPCA에 따르면은 여전히 중국 내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배터리 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을 포함한 거죠. 이런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BYD와 리오트 역시 이번 달 인도량 반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월간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6월당 중국 내 신에너지 차량 출하량은 74만 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 중에 있어요. 테슬라가 93,680대를 출하한 것에 비교를 보면 중국 내 친환경차 시장은 여전히 크고 계속해서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테슬라의 앞날도 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이버 트럭의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픽업 트럭 라인은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의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차종이지만, 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거의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신에 이런 차량보다는 포터라든지 그러니까 1톤 트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포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봉고 차량을 찾아볼 수 없고 바로 이런 차량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요, 사이버 트럭 자체로도 마켓 쉐어를 뭐 20% 늘릴 수 있는 포션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이버 트럭 출시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접촉을 하게 되고 이는 곧 모델 3, 모델 Y의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테슬라는 모델 Y가 출시가 되면서 그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폭발하긴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모델 Y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모델 Y에 관심을 가지고 테슬라에 접촉을 하면서 모델 SX와 모델 3의 판매량까지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사이버 트럭 역시 모델 Y 출시와 비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은 기존 이 4개 모델과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이버 트럭 출시에 따라서 테슬라의 전체 시장이 확장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다른 테슬라 모델 역시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 트럭 판매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내년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왔었다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AI 데이에 환호를 하면서 구호를 외쳤지만 테슬라 주가가 10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진 아픔을 겪기도 했었죠. 자, 항상 그러한 상황,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시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러한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가 매수에 또 나설 필요도 있겠죠. 항상 그 리듬감 잘 유지를 하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